뭐랄까 좀 섬뜩했다라고나 할까? 일단 지금은 제가 자동차 회사에서 설계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 제가 토목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토목기사 생활을 잠깐 했었고, 공무 쪽으로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 반 정도 이렇게 토목기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일하던 곳이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입니다. 그때 거기를 왜 나갔냐면 태풍 매미 왔었잖아요, 옛날에. 그때 태풍 매미 때문에 유실됐던 다리 복구 공사하러 갔던 거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 휴천면 문정리가 당시에 굉장한 오지였습니다. 굉장한 오지. 어느 정도였냐면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가져다 놓고 현장 사무실로 썼어요. 그리고 숙소는 현장 사무소 앞에 슈퍼가 있는데 그 슈퍼 2층이 제 숙소였습니다. TV 수신이 잘 안 될 만큼 오지였어요. 또 밑에 있는 슈퍼도 말이 슈퍼지. 슈퍼 가서 냉장고 열면은 유통기한 일주일 지난 우유들도 나오고, 또 새우깡 하나 집어들고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면 그 주인 할머니가 그거 1,000원. 아니 떡하니 봉지에 5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래서 하고 할머니를 쳐다보면은 뭐 꼽냐? 약간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고, 손님은 왕이라는 말이 그냥 개나 줘버린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대로 된 슈퍼를 가려면 차 타고 한 30분 정도를 나가야 되는데 항상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현장은 위로 가면 지리산 쪽이고 밑으로 가면 경호강 래프팅하는 곳으로 통하는데, 그 중간쯤에 저희 현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도로가 상당히 좁은데 공사 현장은 많은 관계로 덤프 트럭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위험한 곳이에요. 또 근처에 밥 먹을 곳도 없어서 밥을 먹으려면 15분 정도 차를 타고 나가서 밥을 먹고 다시 현장에 돌아오고,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그때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마티즈였어요. 그래서 소장님과 함께 밥을 먹고 다시 올라오는데 한 덤프 트럭 하나가, 진짜 큰 덤프 트럭 하나가 제 차 옆으로 쌩 하고 진짜 속도 안 줄이고 막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세요? 조그만한 차 옆에 그런 큰 차 지나가면 흔들리는 거? 진짜 마티즈 옆으로 날아갈 뻔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소장님과 잠깐 대화인데, 짧은 대화인데, 제가 그랬어요. 야, 저기 받치면 뼈도 못 추리겠는데요? 덤프들은 한 발이 할 때마다 그게 다 돈이니까 항상 저렇게 미친 듯이 달려. 아이, 그래도 그렇지 너무 위험하게 다니는데? 김 기사도 운전 조심해라. 여기 신호등도 없고 오지라서 사람들도 안 다니니까 목격자도 없어. 받쳐서 죽으면 죽은 사람만 말이 없잖아. 죽은 사람만 개죽음인 거야.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거기 현장에는 저하고 현장 소장님 그리고 대리님 한 분이 같이 현장을 지켰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리에 콘크리트 타설하는 날이었어요. 이날이 아주 중요한 날이라서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조금 더 일찍 밥을 먹으러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올라오는데, 한 저기 300m 앞에쯤에 사고 현장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덤프 트럭은 앞에 오른쪽 바퀴가 빠져 있고, 그 같이 사고 난 차량이었던 소렌토가 차량이 가드레일을 뚫고 한 반쯤 걸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길 지나가는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주 생생한 사고 현장에 막 심장이 콩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지나가면서 자세히 보니까 소렌토 차량은 그 차량의 지붕이 반쯤 날아가 있고 사고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보였거든요. 운전자 얼굴 완전히 다 피범벅이었고 분명히 눈은 뜨고 있었거든요. 근데 눈에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고개만 이렇게 끄덕끄덕거리고 있는데, 뭐랄까, 이렇게 신경 같은 데 다치면은 의미 없는 행동 막 반복하고 막 신경적으로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금방이라도 숨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그 사고 차량, 소렌토 차량 길 건너편에는 덤프 기사가 진짜 똥 씹은 표정으로 담배만 뻐끔뻐끔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사고 났네, 큰일 났네 하면서 뭔가 이제 똥 밟았다 하면서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현장을 지나가고 나서 이제 뒤를 힐끔 보면서 제가 소장님한테 그랬어요. 소장님, 저 사람 꺼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냅둬. 저 정도 상태면 괜히 도와준답시고 꺼내다가 잘못되면 우리가 덤탱이 쓴다. 좀 있으면 현장 리미콘차 올 거니까 그냥 가자. 아이, 그치만 박대리, 니는 지금 119에 전화 좀 해줘라. 그러자 이제 박대리가 전화를 꺼내서 119에 전화를 해서 위치를 설명하고 뭐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다가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랬습니다. 아, 소장님, 아까 덤프 기사가 119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또 신고를 하셨습니까? 근데 이어지는 소장의 이야기는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한번 말했지? 이런 데서 사고 나면 목격자도 없다고. 아까도 덤프 기사 혼자 있더라 아이가. 가해자하고 피해자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먼저 죽으면 모든 진실은 산 사람 말이 진실이 되는 거야. 박대리, 아까 전화했을 때 출동했다 하더나? 아니요, 그냥 사고 접수 받던데요. 그 덤프 기사, 그 사람 죽기까지 기다리고 있던 거야. 요즘에도 가끔씩 뭐 이런 사고 이야기 같은 거 나오면 회자되는 이야기들인데, 뭐 트럭 운전수라든지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차량들 있잖아요. 다마스 차량 같은 거는 고속도로 달리듯 세게 달려가지고 사람 박는 게 아닌 이상 그 자리에서 죽거나 크게 다치는 일들은 없잖아요. 근데 뭐 버스, 대형 트럭, 트레일러 차량들 이런 거는 사람 그냥 껐떡 치우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이 기사들이 사람을 잘못 쳤는데 이 사람이 아직 숨은 붙어 있어. 보통 사람의 상식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사람 괜찮나 확인하고 바로 구조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실제 있었던 사례라고는 하긴 하는데 일부 그런 운전자들이 야, 이거 괜히 저 사람 살렸다가 장애 후유증이니 뭐니 해가지고 평생 돈 갖다 바쳐야겠네, 이런 생각에 내려가지고 확인한 그 사람을 애매하게 숨 붙어 있으면 그냥 다시 밟아 죽여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덜어 있었대요, 과거에.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거는 번외입니다. 예전에 라이브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제가 뭐 편집해서 올린 적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바오도 귀신을 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뭐 바오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헛짖음하거나 그런 걸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조금 섬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공포 유튜버다 보니까 섬뜩한 거지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살던 곳 근처에 병원이 한 곳 있었어요. 그냥 좀 큰 병원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지 그 병원이 뭐 어떤 진료를 보고 어떤 시설물이 있고 이런 건 잘 모르거든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냥 가끔씩 응급실 차량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서 아, 그냥 큰 병원이고 환자 입원하고 응급실 운영하는 정도구나, 요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바오랑 산책을 하다가 그 병원 뒤쪽 어딘가를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바오가 원래 인도 따라서 잘 걷고 그런데 그날따라서 얘가 막 인도 건너편 있죠, 반대편 아무것도 없는데 그 병원 쪽 방향을 막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그쪽으로 건너가려고 떼를 써요. 막 이렇게 뻗팅기는 거야. 꽤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바오가 길을 건너가려고 한다는 게 아, 저기 병원이니까 병원에는 귀신이 많으니까 이런 생각 1도 안 들었거든요. 그냥 아, 바오가 저쪽으로 가고 싶은가? 근데 평소에는 이쪽 길로 뭐 잘 가는데 왜 오늘따라서 이렇게 막 목줄이 팽팽해질 정도로 고집을 피우고 자꾸 절로 건너가려고 하고 다른 개도 없고 사람도 지나다니는 게 아닌데 왜 자꾸 절로 건너가려고 하나 하다가 그래, 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하고 그 길을 건넜어요. 두리번 거리다가 이제 다시 길을 가려고 딱 하는데 그 병원 안쪽 어딘가에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막 검은 상복 같은 걸 입고 우르르 나와요. 한 4-5명? 5-6명 이렇게 우르르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바오가 처음에 바라보고 막 건너가려고 했던 쪽으로 오더니 거기서 이제 담배를 피더라고요.